뭔가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 설계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5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힌트. 여기가 너트로 고정이 된다. 헤드가 없는 스크류가 하나 박힌다. 스터드 볼트라 그러죠, 보통. 이런 기구 설계를 많이 해보신 분들 또는 이런 설계의 밸리데이션 뭐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좀 황당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무슨 별도의 이런 구조물을 만든 이유가 있나? 어제 사실 이 영상 만드는 거 올렸는데 영상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사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자. 이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린 거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좀 힌트를 드리자면 과연 이 구조물이 필요한 건가? 얘뿐만 아니라 얘까지. 자, 일단 분해를 해볼게요.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좀 소소하더라도 쉽게 영상을 좀 찍을 수 있는 구조물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각 맞춰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좀 현타가 왔다. 언제나 이거 찍어야 되겠다 그럼 바로 카메라 켜서 움직이면서 찍을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 봉을 여기다가 고정을 시키는 솔루션이 필요한 건데 과연 이 구조물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게. 자, 물론 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여기에 박혀 있던 이 스크류, 그러니까 스크류가 아니고 볼트의 나사선이죠. 나사선이 전 사실 길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못 빼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어제 마지막에 이게 스터드 볼트가 이렇게 쑥 빠진다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나사산이 존재합니다. M8이고요. 일반적으로 13mm 볼트죠. 자, 그러니까 쉽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구조물이 전혀 필요가 없다. 다이렉트 붙이면 되잖아. 여기다가 훨씬 더 견고하고 관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죠. 돌려버리면 되죠.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 안쪽에 너트 여유가 얼마나 되냐거든요. 이게 끝까지 뚫려 있으면 좋은데 그거에 따라서 볼트 길이가 많이 달라져요. 딱 좋아. 근데 요거보다 볼트가 좀 짧았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맞는 볼트가 없거든요. 아주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 볼트를 좀 커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볼트 커팅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방법은 일단 볼트는 좀 여유로운 길이로 사용을 하고 와셔를 좀 많이 덧대 가지고 볼트의 길이를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끼면은 요만큼의 볼트 길이가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판 구멍을 가공을 할 때 여기를 M6 볼트, 그러니까 6mm로 가공을 했어요. 하나만 구경을 좀 넓혀서 그 볼트 하나만 13mm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별도의 홀을 가운데 내서 이렇게 달면 안 되냐. 근데 여기가 이 간섭이 문제예요. 간섭이 나진 않겠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은 볼트를 이 안에다가 심어버리면 쪼일 때 밑에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헛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 풀러야 되잖아요. 정비성이 안 좋아지죠. 자, 예전에 했던 일. 그러면은 이 볼트가 헛돌지 않게 사실 여기다가 구멍을 내면서 이거를 좀 육각의 홈을 파낸 다음에 이걸 완전히 묻어버리면 되는데 사실 그 홈 가공하기가 집에서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돌아 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별도의 구멍을 하나를 넓혀서 그 구멍을 쓰겠습니다. M8로 구멍을 뚫었습니다. M6, M8 뭐 이렇게 볼트 규격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데 M 머시기 요거 얘기하는 거는 설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 얘기를 씁니다. 나사산 부분의 직경. 그런데 공장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혼용해도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딱 그 라인에서 쓰이는 그 볼트와 툴이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표현이 정비 현장, 앱 서비스 현장으로 나오면서 M 머시기 요 직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는 여기 헤드의 직경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이거 13mm 볼트거든요. 설계를 할 때는 여기 이 얼마나 강도 있는
볼트를 쓰냐, 뭐 인장 강도 이게 뭐 늘어나는 거냐, 뭐 텐션이 있는 볼트냐 아니냐, 뭐 그런 스펙을 신경 쓰겠지만 사실 서비스 현장에서는 몇 미리의 그 소켓을 가지고 얘를 풀러내고 조이는 거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약간 보는 관점이 살짝 다르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건 M8입니다. 8mm짜리인데 M 규격하고 이 볼트 헤드의 규격이 어느 정도는 매칭이 됐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그래요. M6은 여기 10mm, M8은 여기가 13mm입니다. 좀 더 큰 것도 있고요. 어쨌든 좀 헛돌게 8mm 볼트를 체결할 때 8mm로 구멍을 뚫으면은 사실 잘 안 들어가요. 일단은 얘를 한번 쪼여 볼게요. 그렇지. 아예 이 판을 안 쓰고 그냥 이 여기 구멍 하나에 달면 안 될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 봉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힘을 주면은 여기 판이 휠 것 같아요. 전체적인 힘을 동시에 받게 하기 위해서 이 판을 올렸다고 변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뭐 추가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여기서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은 액세서리랑 카메라랑 이렇게 같이 붙어서 다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보통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돌려 말아갖고 이렇게 붙였는데,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한 10년 넘게 엔진 정비 매뉴얼을 담당을 했어요. 알핀 아시나요? 근데 물론 회사 나오기 한 4, 5년쯤 전부터 전기차 배터리 내부 수리 매뉴얼, 약간 안전에 관련된 게 훨씬 더 많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거기 관련된 툴도 만들고 매뉴얼도 제가 직접 쓰고 전부 다 오버를 해가지고 배터리 한 대 갖다 놓고 1년 동안 그거 하나 가지고 뜯어서 매뉴얼 만든 적도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회사 나온 지 이제 한 4년 정도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잊혀져 가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만질 때마다 그때 한 번씩 다 제가 실수하고 싸워봤던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트와 너트가 있을 때 뭘 조여야 됩니까? 뭐 솔직히 지금은 그냥 다 돌렸어요. 이렇게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한 점은 고정을 해야 될 거고, 한 점을 뭔가 하나를 돌려야 될 때는 뭘 돌려야 될까? 밑을 고정하고 볼트를 돌려야 될까? 아니면 볼트를 고정하고 너트를 돌려야 될까? 이것 때문에 한참 싸웠던 기억도 나고, 요거를 볼 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알핀 아시죠? 르노 알핀. 그 차 진짜 어마어마한 차입니다. 저도 한번 옆자리에 앉아봤는데, 들어가는 엔진이 M5P라는 닛산의 1.8 터보 엔진입니다. 그 엔진의 오버홀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스펙을 잘 보니까 기계 자동차 쪽에서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토크 볼트 하나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크랭크 풀리 볼트인데, 보통 자동차 아무리 세게 쪼여도 한 200Nm, 뭐 300 넘어가는 거 많지도 않아. 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임팩트 드릴이나 이 정도 길이 되는 렌치로 풀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그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임 토크가 500 정도고 또 열이 많이 나는 부분이고, 또 마찰이 계속 회전 운동을 하면서 거기가 더 고착이 된다고요. 그래서 풀림 토크가 더 세는 경우거든요. 그게 800Nm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풀림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근데 그때 마침 검색을 해보니까 요게 있었어요. 디월트에서 나온 정확히 990몇 뉴턴메타, 거의 1000Nm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풀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사달라 그랬더니 안 사주더라고. 아이고, 에라 모르겠다. 제 돈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요걸 회사에 들고 가서 그거를 풀어봤죠. 안 풀려요. 그때 하나를 또 배웠습니다. 이 전동이나 뭐 에어나 이런 임팩트 드릴의 스펙은 아주 순간적인 피크, 아주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피크 값이에요. 그 피크 값을 유지를 계속 해줘야지 이 너트나 볼트가 풀리는데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5분 동안 쳐봤어요. 배터리만 다 달고 결국에는 이만한 1m가 넘는 장대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제 몸으로 톡톡톡톡 해가지고 결국에는 풀었습니다. 그 추억이 있는, 그 알핀이 수입이 되는 걸로 결정이 났다가 번복이 됐더라고요. 레이싱용으로는 한 몇백 대 들어와서 납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알핀이 프랑스에서도 나오기 전에 그때 르노 연구소 가가지고 그 안에서 막 구경도 하고, 저는 이제 돌아와서 혼자서 그 M5P 엔진 막 풀어보고 나중에 조립을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마 고물로 버렸을 거예요. 어쨌든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구조물을 왜 만들었을까라는 반성에 누가 그런 댓글을 다시기 전에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어제 댓글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덜덜덜덜 떨지 않느냐. 물론 떨어요. 이렇게 좀 덜덜합니다. 이 용도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집에서 걸쳐해 놓고 여기다 세워놓는 용도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 5, 6초 이렇게 덜덜
떨어도 그 다음부터는 또 가만히 있거든요. 저한테 중요한 게 그것보다 넘어지지 않는. 어제 또 누가 그 댓글 다셨더라고요. 병원에 링거 끌고 다니는 거 그거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실제로 저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저번 주에도 그거 끌고 다니면서 그걸 생각했어요. 이거 좋은데? 그런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높이가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 맨 끝으로 올리면은 제 키 이상도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최하단으로 내릴지를 못해. 이것처럼 여기까지 내려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뭘 놓고 영상을 찍고 싶은데 이렇게 직선으로 찍고 싶다. 그럼 여기 내려야 되거든요. 이 높이까지 이렇게. 만약에 링거 스탠드를 가지고 만약에 활용을 한다면은 요 봉은 항상 그대로고 여기에서 카메라를, 예를 들어서 이게 카메라면은 여기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잠갔다가 풀렀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고정된 카메라 위치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좀 다이나믹하게 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파파였습니다.